누가 태국 방콕 여행 가는데 호텔 한 곳만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전 고민 없이 이곳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고급 도시명 호텔 같으면서 휴양지 리조트 같기도 한 포시즌스 방콕. 멋진 수영장부터 객실 타입별 특징까지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너무 좋아 보이죠? 겁나 덥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난 남자 또떠남입니다. 포시즌스 방콕은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12월 개관하였습니다. 때문에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죠. 캐나다에 본사를 둔 럭셔리 호텔 브랜드 포시즌스 호텔은 방콕 시암 지역에 2015년까지 포시즌스 방콕을 운영하였는데요. 5년 만에 방콕에 최고급 호텔이 몰려있다는 짜오프라야 강변 신축 건물로 옮겨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이 들어선 부지에는 바로 옆에 73층짜리 포시즌스 레지던스도 위치하고 있고요. 프라이빗한 럭셔리 리조트인 카펠라 방콕까지 모두 태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컨트리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시즌스 호텔과 레지던스 그리고 카펠라 방콕은 진입로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중 포시즌스 호텔 입구가 가장 먼저 좌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서면 창밖 너머로 보이는 물로 채워진 풍경뿐만 아니고 입구 양쪽에 서 있는 거대한 암벽 장식 덕분에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인데요. 암벽에 새겨진 그림과 문양들, 그리고 그 모습이 비치는 하단의 물웅덩이까지 한순간에 정글 속 신비한 사원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체크인이 진행되는 프런트 데스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높은 벽 안쪽에 오묘한 분위기의 체크인 카운터가 숨어 있죠. 독특한 질감의 붉은색 벽면은 조명에 의해 한껏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중앙의 원형 카펫과 천장의 조명까지 호텔 입구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체크인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면 현대적인 감성의 미술 작품과 가구가 눈에 보이는데요. 호텔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 장미셸 게티는 태국 천연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도회적 매력이 함께 조화되게끔 공간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길게 이어진 모던한 느낌의 로비 양쪽엔 호텔의 로비 라운지, 더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양쪽 어느 곳에 앉아도 물로 채워진 호텔의 중정을 만날 수 있어 자연 채광을 받으며 기분 좋게 애프터눈 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입구 양쪽의 거대한 암벽 옆쪽에서도 눈에 띄었지만 로비 곳곳에 벽 대신 커튼을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해 놓은 것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좋았네요. 마치 이정표와 같이 짜오프라야 강을 담은 미술작품을 지나면 강변과 연결된 야외 공간이 나타납니다. 건축가 장미셸 게티는 짜오프라야 강이 가진 물의 속성을 호텔 안쪽까지 가지고 와서 호텔 전체가 짜오프라야 강의 일부처럼 느껴지길 의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호텔 가운데에 거대한 수변을 조성했습니다. 실제 습지와 같은 이곳은 각종 수생식물로 꾸며져 있어 진짜 강변과 같은 느낌이고요. 짜오프라야 강과 연결된 방향엔 건물의 저층부를 비워놓아 그 너머로 보이는 수영장, 그리고 짜오프라야 강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조금 더 걸어나가면 드디어 호텔의 하이라이트인 짜오프라야 강변의 야외 수영장을 만나게 됩니다. 방콕 도심에 있는 호텔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있는 수영장인데요. 2개의 성인풀과 1개의 유아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 조경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다가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수영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호텔엔 실내 수영장은 없지만 메인 야외 수영장 외에 정말 수영만을 위한 레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영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선베드는 없지만 폭도 꽤나 넓고 30m가 넘는 길이어서 전투 수영하고 싶은 분들께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인 호텔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호텔 내부 객실을 살펴볼까요? 포시즌스 방콕은 3종류의 일반 객실과 6종류의 스위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3종류의 일반 객실은 구조는 거의 똑같고 전망의 차이만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묵었던 강이 보이는 프리미어 리버뷰 객실을 보실까요? 객실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는 통창과 그 너머로 보이는 짜오프라야 강입니다. 프리미어 리버뷰 객실은 기본 객실 중에서는 유일하게 강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태국의 젖줄과도 같은 짜오프라야 강을 가장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죠. 이 장면을 보고 달릴 댓글을 예상하자면 강 완전 똥물이다
물 색깔 왜 저러냐 등인데요. 사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강은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진흙과 침전물 때문에 보통 이와 같이 황토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염이 되지 않아도 애초에 황토색인 거죠. 어쨌든 저는 이런 황토색 강 자체도 태국만의 이국적인 느낌이고, 게다가 정적인 한강과 달리 끊임없이 배가 다니고 수상식물이 둥둥 떠내려가는 것도 생동감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 객실에서 일몰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네요. 50제곱미터의 객실은 현대적이면서도 포시즌스답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마루 재질의 바닥에 연보라빛의 카펫, 그리고 화이트와 크림색 등이 쓰여 무난하게 톤앤톤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 와중에 침대 발받침대와 각진 협탁, 욕실 쪽 벽면에 독특한 무늬와 포인트가 되어주는 침대 옆 조명까지 무난하다는 평가에 그치지 않게끔 포시즌스 방콕만의 개성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객실 안쪽에 소파가 놓인 공간이 좋았는데요. 보통 벽에 붙여놓는 미니바를 벽과 수직으로 세워놓고 그로 인해 분리된 공간에 소파를 갖다 놓음으로써 살짝 숨겨진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엔 TV를 설치해 침대에 누우면 더욱 가깝게 TV 시청이 가능한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소파에 앉아있으면 미니바 위쪽에 놓인 장식물과 입구 쪽 벽 상단에 위치한 장식물이 한 칸 한 칸 높이를 달리하여 보이는 것도 우연이 아닌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느낌이었네요. 소파 앞쪽엔 테이블이 있어 간단한 업무를 보거나 앉아서 강변을 바라보기에도 좋습니다. 침실도 넉넉한 크기였지만 욕실 또한 굉장히 큰데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대리석으로 꾸며진 세면대 2칸과 욕조, 그리고 샤워실과 화장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있던 양배추를 닮은 꽃장식과 양치할 때 쓸 생수와 물컵도 범상치 않죠. 어메니티는 프랑스 향수 브랜드 메종 프란시스 커정 제품인데 향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제 취향이어서 보통 구독자분들 드린다고 어메니티는 안 쓰고 챙기는 편인데 이번만큼은 제가 집에 잘 챙겨가서 야무지게 쓰고 있습니다. 칫솔, 치약 등의 기본적인 욕실용품도 제공되는데 50ml짜리 질레트 쉐이빙 폼 제공되는 거 너무 맘에 드네요. 예쁜 욕조에는 세심하게 베개까지 달려있는데 목욕할 때 저 베개 은근 편합니다. 욕조 옆에는 세면대와 같은 대리석 장식장을 놓아 디테일도 챙겼고요. 목욕을 위한 소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니바도 포시즌스답게 고급지게 꾸며놨는데요. 커피포트와 캡슐 커피 머신이 있으며 티백과 별도 준비된다기에는 제스민 차도 담겨져 있었고요. 준비된 찻잔도 너무 예쁘죠. 공짜로 드셔도 되는 망고 젤리와 과자, 술이나 차에 넣어 드실 말린 라임까지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서비스가 세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외 총 4칸의 넓은 장에는 가운과 수영장 갈 때 들고 갈 가방이 있는데 엄청 기분 내기에 좋은 산뜻한 가방이죠. 비가 많이 오는 방콕의 특성상 우산도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구조와 객실이지만 일반 디럭스 리버뷰는 사실 강이 보인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강 대신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변이 보이는 객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뷰 객실로 하실 거면 돈 좀 더 보태서 프리미어 리버뷰 객실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디럭스 객실은 코트야드 뷰인데요. 생각보다 코트야드 뷰도 되게 예뻤습니다. 게다가 아까 보셨던 리버뷰 객실보다 층고도 40cm 정도 더 높아서 충분히 이점이 있는 객실이죠. 굳이 짜오프라야 강 전망에 미련은 없지만 포시즌스에 묵으면서 다양한 부대시설과 시금업장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전망도 개성있는 코트야드 뷰 객실로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포시즌스 방콕은 중정이 총 3개가 있어 강이 안 보이는 건물 안쪽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전망을 제공하는데요. 방금 보신 제일 안쪽 기본 디럭스 객실이 있는 공간에도 예쁘게 정원을 꾸며놨고 로비와 중식당 유택유한 사이의 중정엔 물을 채워서 분위기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 중정엔 아까 보신 수변 공간이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어느 객실 어느 장소도 하나 버리는 곳 없이 모두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스위트 객실도 보고 가실까요? 스튜디오 패밀리 스위트는 80제곱미터 크기의 큰 객실로 가족들이 쓰기 좋은 곳입니다. 대신 전망은 디럭스 리버뷰와 같이 수변 공간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패밀리 스위트에 걸맞은 텐트형 아기 침대도 있습니다. 사실 이 텐트 침대는 현재 포시즌스 방콕의 지배인이자 포시즌스 서울의 오픈을 담당하기도 했던 루보시바타 총 지배인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스위트는 침대가 벽에 붙어 있지 않고 뒤쪽에 업무용 공간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욕실은 일반 객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네요.
포시즌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객실은 고층 코너에 위치해서 짜오프라야강 바로 앞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탁 트인 리버뷰가 끝내주죠. 북쪽 전망도 가지고 있어 포시즌스 레지던스와 방콕 도심 지역도 보입니다. 확실히 창가 쪽 테이블과 의자, 중간에 소파와 뒤쪽에 식탁까지 거실에서만도 엄청난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침실에서도 짜오프라야강이 잘 보이고 안쪽에 옷장과 짐을 보관할 공간이 별도로 욕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포시즌스 방콕은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자체가 없어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라고 라운지 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리버사이드 테라스 스위트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이그제큐티브 스위트와 비슷한 느낌인데 거실 끝쪽이 강이 아닌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강을 바라보는 서쪽에 테라스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생각보다 엄청 컸는데요. 여기 작게나마 자쿠지라도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객실 안에서 정면 리버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포시즌스 방콕은 객실이나 부대시설만큼이나 화려한 시금업장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호텔에 묵으면서 굳이 밥을 밖에 나가서 먹지 말란 얘기죠. 그중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미슐랭 원스타를 획득한 광둥식 중식당 유팅유안이 가장 유명한데요. 포시즌스 방콕의 모든 시금업장의 공간 디자인은 뉴욕 출신의 디자인 펌 아브로코 디자인에서 맡았는데 이곳 유팅유안만 호텔을 설계한 장미셸 게티가 직접 꾸몄다고 하네요. 역시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주변 공간의 끝에 자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리바 델 피우메는 조식이 제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느낌이 나는 아치와 테이블 위의 꽃장식, 그리고 피자를 구울 화덕도 갖추고 있는데요. 겨울철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강변이나 수영장 옆에 위치한 야외 좌석에 앉으면 인생샷은 따놓은 당상이죠. 이곳에서 제공되는 조식 또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일반적인 조식 메뉴뿐만 아니고 태국식, 중식, 베이커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균형 있게 메뉴가 잘 갖춰져 있었고요. 계란 요리는 직접 테이블까지 갖다 주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포시즌스 방콕 조식 뷔페는 개인적으로 완전 강추네요. 리바델 피우메 옆에는 요즘 방콕에서 가장 핫한 바로 꼽힌다는 BKK 소셜 클럽이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셉으로 꾸몄다고 하는데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안쪽엔 무게감이 느껴지는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의 절반은 수변 공간을 바라보는 오픈된 공간인데 C갑바로 운영된다고 하니 흡연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실만 하죠. 수영장 건너편의 강변에는 프렌치 레스토랑 브레서리 팔미에가 있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의 식당인데 해산물 메뉴가 유명하고 특히 생선 좋아하시면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마들렌은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가 판매됩니다. 정말 많은 걸 보여드렸는데 아직 숨은 공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로비 한층 아래에 있는 전시 공간인데요. 이곳은 모카라고도 불리는 방콕 현대미술관과 협업을 해서 방콕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품을 분기마다 테마를 바꿔 전시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엄청 빵빵해서 한번 들려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포시즌스 방콕에 대한 또또남 총평은 어떨까요? 한국 호텔들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 국내 호텔 리뷰 영상을 올리면 댓글 중에 해외 못 나가니까 이 돈 주고 국내 호텔을 가지 가성비 따지자면 동남아 호텔들과 비교해 너무 부족하다는 댓글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 국내 호텔을 비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랜만에 방콕에 와서 핫하디핫한 포시즌스 방콕에 묵어보니 그 댓글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더군요.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편차가 있긴 하지만 한국 호텔과 비교해도 절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방콕 호텔이 저렴하다는 게 하위 5성급 호텔이나 4성급 이하 호텔에 적용되는 얘기이지 최고급 5성급 호텔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같은 돈을 낸다면 규모에서부터 서비스와 디테일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일단 이 대도시 방콕의 중심에 도시명 호텔이면서 리조트의 성격까지 갖춘 중정이 3개나 있는 거대한 호텔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셔와서 공간 하나하나에 그의 철학을 담아냈다는 점도 역시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수영장 헬스장 횟수 제한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썬베드 쓸 때 추가 비용 안 내고 그냥 빈자리 있으면 쓰면 되고, 심지어 앉아있으면 얼음물이나 과일 주스도 공짜로 갖다 주고, 조식 1부 2부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원하는 때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객실에 식기나 접시, 얼음 필요할 때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해서 받을 수 있고 주차 비용 없이 당연히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점에 감동했습니다. 사실 방금 말한 내용은 이번에 제가 여행 중 묵었던 모든 방콕의 호텔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였고 심지어 몇몇 곳에선 전담 버틀러 서비스까지 있어서 투숙 내내 엘리베이터도 잡아주고 이것저것 요청한 것들도 책임지고 해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포시즌스 방콕뿐만 아니고 방콕에 있는 호텔들 자체가 일단 체크인을 하고 나면 체크아웃 할 때까지는 정말 아낌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맛에 호캉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포시즌스 방콕 같은 경우 로비며 객실이며 부대시설이며 시금업장이며 뭐 하나 단점을 찾아내기 쉽지 않을 만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 섬세한 서비스까지 투숙 내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성형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가격이어도 저 같으면 국내 호캉스보다는 방콕 와서 즐기고 싶은 거죠. 하지만 굳이 단점을 꼽자면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방콕 여기저기를 둘러볼 생각이시면 BTS도 멀고 위치 자체도 살짝 남서쪽에 치우쳐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방콕 여행 중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어디 안 나가고 편하게 호캉스나 해야겠다면 추천드리는 호텔이고요. 저 역시 포시즌스에서는 체크인 하면서부터 체크아웃 하기 전까지 어디 안 가고 계속 호텔 안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1박은 너무 부족했고요. 다음에 가면 꼭 한 번 더 투숙하고 싶은 호텔이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방콕의 수많은 호텔 중 제 마음속 1등 호텔, 그곳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